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취득하고 경력 10년이 넘어서 특급 관리자가 되셨고요. 2만 제곱미터라 중급이면 되지만 한 건물에서 25년 근무 중이시고 빡세게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따셨는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뭐 선임 교육비 뭐 3년에 이렇게 5만 원씩 뜯어가고 뭐 인력난 뭐 어쩌고 이런 건 전부 다 헛소리인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힘들게 이제 이 댓글을 다신 분은 힘들게 자격증을 땄는데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4, 50만 원짜리 교육시키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초급을 내주는 게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들에게 이렇게 4, 50만짜리 교육시키고 초급 등급 안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아니었죠.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벌써부터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 조금 특혜를 본다고 한들 나는 이미 또 뭐 특급 보유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또 우월감을 마음껏 느끼실 수가 있다. 자, 기계설비유지법 제정 안 됐을 때도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업무는 문제가 없었다. 취지 자체로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쓸데없는 규제만 늘려서 업무에 비해 하이스펙만 요구하고 있다. 점검할 줄 알고 고장나면 원인 파악해 고칠 줄만 알면 되지 그 이상은 쓸데가 없다. 자격증 있으면 좋은 거지만 현실성 맞는 업무를 해야지 유니콘만 쫓아다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규제를 늘리고 자격증 자꾸 늘리는 거 그게 이제 돈 되는 시장입니다. 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업무 스킬이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장이 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 일하는 사람들 기계 쪽 사람들이 협회 돈벌이 수단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없애야 합니다. 제 생각도 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꼭 있어야 되나?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는 있어야 돼요. 자격증 취득자도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학원이 돌고 그래야지 이 돈이 돌거든요. 자격증 많이 따시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크게 실익이 있나? 이걸 또 선임한다고 해서 뭐 급여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있는 전기 자격증 정도로만 전기 소방 그 정도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기계 협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나도 뭐 한 자리 끼자 이거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도 이제 뭐 꿈틀꿈틀거리는 건데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다음 또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서 도대체 어떤 기계를 관리하려고 그러는지 전기도 전기기기 과목이 있으니 기계 관리에 전기는 왜 안 끼워주나? 기계 자격증 종목이 너무 넓어서 기계 안전관리 자격증을 신설하고 현재 기계 종목은 무효화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 기계하고 전기를 분리시키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펌프는 동력기죠. 전동기고. 근데 전기를 써. 그러면 펌프는 기계예요? 전기예요? 만약에 고쳐야 된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전기과장이 고쳐야 돼요? 기계과장이 고쳐야 돼요? 애매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기는 기계에 속할까 전기에 속할까? 발전기는 그것도 동력기예요. 모터죠, 모터. 모터를 돌리는 게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또 전기로 모터를 돌리는 게 선풍기니까 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는 똑같아. 그냥 거꾸로 된 거면 프로세스만 반대로 된 거지. 그럼 그걸 누가 담당자가 해야 될까? 웃긴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기계에 걸면 귀걸인데 기계 자격증 종목이 너무 넓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변기 뚫는 거는 그러면은 기계예요, 전기예요? 기계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죠. 영선이죠. 조금이라도 뭐 기계 부품 이를테면은 자동문 고장 같은 거 이렇게 도르래가 들어가는 거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기계에 가깝지만 그 또한 전기가 없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 근데 기계의 비중이 좀 높은 거지. 고압 판넬 고압 수전 판넬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 그거는 이제 100% 전기에 관한 일일 것이고요. 뭐 아파트나 빌딩이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공조냉동, 뭐 냉각탑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에 가깝죠. 그리고 에어컨, 뭐 실외기 있을 것이고 냉난방, 온수 뭐 시스템 있을 것이고요.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뭐 쓸데없이 너무 별일도 아닌 거에다가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는 거다. 근데 이건 결국은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저 위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있죠. 기득권 분들이 또 한 자리씩 또 차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든다. 자, 60점도 힘든데 무슨 책임을 진다고 서명할 시간에 공부해라. 아, 요거는 이제 기능사 자격으로 초급 유지관리자 달라고 이제 이렇게 민원을 넣었잖아요. 뭐 5,000명인가 7,000명인가 이렇게 서명해가지고 그 민원 넣을 시간에 공부해서 자격증 따라 그 얘기죠. 아, 참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대통령이 바뀌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국토부가 써갔다 국민신문고 정치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 듯합니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기계 자격증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태는 누구 같은 놈들입니다. 기계 자격증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기계 자격증 무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면 좋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뭐 나눠야 하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뭐 거기 달린 댓글들 계속해서 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경력 2년 이상이면은 산업기사로 인정 원칙이다. 이거는 본인 주장인 것 같은데요. 기능사를 따고 2년 이상이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응시 요건이 되지. 기능사 2년 경력으로 산업기사로 인정을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기능사도 인정해라. 기능사도 인정하면요, 산업기사는 중급이 돼야 되고요, 기사는 고급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기능사도 인정해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셔야 되겠죠. 노력은 하기 싫고 대우는 받고 싶다. 양아치들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재직해서 열심히 시험 봐서 자격증 딴 사람들은 뭔데. 그렇죠. 자격증 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5년 7년 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들한테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 5년 7년 동안 라면만 먹고 빚 갚은 사람들은 뭐죠? 상대적 박탈감이 되는 겁니다. 노력한 사람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노력한 사람이.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억울하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방인데 특급 있어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산업기사 플러스 능력 3년 이상의 인정 등급인 초급 하나로 먹고 살고 있다. 초급이면은 안 되는 곳 거의 없고 더 큰데 가봐야 사람 많고 머리만 아픕니다. 차라리 야무지게 초급 걸어놓고 투잡 뛰는 게 나을 듯 싶은데, 요거는 또 제가 어느 정도 지향하는 방법이죠. 야무지게 초급 해놓고 일 편하게 A 사이드에서 하면서 다른 쪽 가가지고 살림하는 거죠. 그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임시나 기능사로 초급된다면 그 밥줄도 불안해지는군요. 그럼 산기 플러스 경력 3년에서 경력 3년이 폐지되기를, 뭐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에 에너지관리 기능사 따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경력 20년인데 초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호수님은 그거를 설비협회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아마 기능사로 20년 초급이 될지 안 될지 그 우회해서 경력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기술인으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이 아파트 설비 쪽에 기준이 되는데 어떤 곳에도 필요 없는 자격증이 되고 있다. 자, 기능사도 인정해주고 임시 선임자도 인정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네요. 이해는 됩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한 거면 모르겠어요. 일을 안 한 거면 모르겠는데 일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이 영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죠. 그걸 가지고 일을 했는데 갑자기 따라와 하면 또 기능사 자격증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시 자격 유예 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책만 사놓고 공부는 안 하면 불만 가득 찬 경력자도 문제고 자격증만 있고 시설 일은 하나도 모르는 자가 많고 문제네. 6개 시설 분야를 뭉뚱그려 기계설비 유지관리소 해놓고 만만한 과목 선택해서 따려고 발버둥, 난이도도 천차만별, 어지러워 태생부터가 모순 덩어리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능사 자격증으로 이쪽 분야에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래 일하고 계신 분들은 연세가 좀 많잖아요. 50대든 50대는 많은 편은 아니지. 60대든 70대까지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CBT 시험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유교사인데 너무
노인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야 뭐 날 때부터 뭐 컴퓨터 물고 태어났다 손 치지만 그분들이야 뭐 날 때부터 뭐 흑장난하고 놀았던 사람인데 아니지. 5살 때부터 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장에서 그 뭐 배지 꼬아가지고 신발 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죠. 자, 정리합니다. 붉은 드론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사만으로 초급져라. 기능사만으로 초급져라. 기사나 산업기사 딸 머리가 안 된다. 그러니 내 밥그릇은 아무도 못 준다. 내 밥그릇 뺏지 마라. 근데 이런 마인드로 살면요 본인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사는 거는 내 인생이 별로 풍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자, 저런 민원을 넣을 노동으로 자격증 공부를 했으면 이미 합격했을 듯.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민원지에 사인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도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뭐 공부하기 힘들다. 근데 민원 백날 넣어봐야 수용 안 됩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기계 유지 관리자 제도를 공포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 산업기사를 기사를 취득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은 아니하고 쪽수로 민원을 제기해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처사다. 나는 기사 자격증을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다. 이해합니다. 기사 자격증 따기 힘들거든요. 나는 힘들게 땄는데 너네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거를 지금 뭐 공짜로 내놔라. 뭐 수업 쳐서 딸 수 있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기사 자격증 정도는 한 3천만 원 정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정도는 한 500만 원 정도. 한 500 정도면은 고수업 치면 뭐 딸 수 있지 않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그거를 또 돈으로 환산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 그걸 뭐 또 고스톱 치가지고 뭐 따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굳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뭐 그 정도 뭐 가치를 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말씀드리고. 자, 시설관리 실무만 30년 넘었지만 자격증 없다고 초급도 안 된다니 어이가 없으며 경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아, 요런 또 다양한 경험을 또 주셨네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경력을 또 연수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300세대에서 일한 아파트와 3000세대에서 일한 아파트와 경력을 똑같이 쳐줘야 되느냐, 그런 또 딜레마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실무 경력으로 이제 경력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 글쎄요, 요거는 지금 조금 현실성은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공고 졸업하고 45년 동안 이쪽 일을 하고 있다. 공장 일도 했었으나 지금은 아파트에서 일한다. 근데 갑자기 자격이 없다고 한다. 신규는 몰라도 하던 사람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다. 자, 하던 사람은 좀 하게 해줘라. 지금 유예기간을 한 2, 3년 줬죠. 하던 사람은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넣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뭐 나라에 민원 넣어가지고 그게 바뀔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제도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기 실기 동해차 합격. 아, 전기기사 말씀이신가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딱 8개월 걸렸어요.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했어요. 자, 다음 사연 볼게요. 기사고 기능사고 간에 니 빠졌고 터치 불 땡겨본 사람들이 현직이 필요하다. 책상머리 선임은 차고 넘친다. 현장 대응이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다. 반반입니다. 현장도 돼야 되고 책상 서류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리 과장, 전기과장 기준입니다. 전기과장 기준으로 현장도 조금 알아야 되고 서류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엑셀, 파워포인트, 아파트 프로그램을 엑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관리비 부과를 한다든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건 뭐 그건 뭐 기본이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요. 뭐 초등학생들도 뭐 워드 읽었다면 다 하는 건데 그 정도 다 하니까. 그리고 이제 과장이 현장에서 이제 뭐 용접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 전기를 가로등에서 따거든요. 거기에 브레이크 하나 붙이고 그 밑에 이제 무뚜기들 커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아파트에서 뭐 대단한 전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전기 일이 아니지. 그건 영선 일이죠. 영선 전기죠. 영선. 뭐 이제 형광등 바꾸고, 뭐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뭐 센서등 교체하고 형광등 바꾸고 뭐 콘센트 갈아주고 그런 거는 여러분 전기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영선 일이지. 형광등, 콘센트, 뭐 환풍기
그런 거는 전기 일이 아니에요. 얼굴에 열심히 작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전기 기능사만 있어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에 취득한 전기 기능사만으로 일을 함으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본다.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성이 문제입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처음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6년 동안 유예했을 때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유지관리자 산업기사 기사 공부를 시작했다. 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26년에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임시관리자들은 그때부터 6년 동안 뭘 했는지 국토교통부는 미리 인원점검하고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관심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임시 땜빵 하려는 수작. 점검업에 일한 지 3년 차시고 경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무자격자를 교육 몇 시간 시켜서 자격증 주는 거는 절대 안 되고 기능사님도 보조로 시작해서 승급을 하셔야 한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격증 1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속을 15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격증 있든 없든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작업하면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해야 합법입니다. 자, 기계 선임이 있으면 많아. 다 전기기사에게 미루는 실정이다. 소방도 전기기사 짜증나요. 자, 이 기계 선임 자격증이 뭐 기계 대리점 되겠죠. 기계 대리점 있으니까 전기 과장님한테 잘 모르겠다. 자격증밖에 없으니까 실무는 뭐 개로또 모르는 경우도 많죠. 많이들 미룬다. 댓글이 200개 이상 미쳤구나.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이 영상에.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안 보시고. 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뭐길래 임시자들 그냥 중급 이상 다 온라인 교육으로 승급시켜라. 모든 게 해결된다. 전부 다 중급 이상이면은 나는 철PD는 특급이겠네. 초특급이겠네. 기계 선임이 왜 필요해? 이 전기 일은요. 전기 일을 브레이커를 만지고 이런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 공사 업체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불법이에요. 원래 하면 안 돼요. 관리 대부분이 기능사고 기계가 전기 소방 같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기계 선임제도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다. 기능사는 뭐하러 만든 것인가? 기능사 없애. 이제 기계 선임제도를 만든 거는 나도 한 자리 해먹자 이거죠. 전기도 하고 있고 소방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해먹자. 그런 의미입니다. 제도 시행되어 준비하고 기사 특급을 받았는데 그냥 전기의 옵션으로 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이 돼서 준비해서 기사를 취득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딱 간결하잖아. 말이 없어.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없어. 따라고 해서 딱 땄잖아요. 없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야. 기사 자격 취득 이상 뭐가 필요하죠? 초급이잖아. 바로 초급이잖아. 무슨 말이 필요하죠? 말로 안 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하십시오. 따면 끝납니다. 실력은 기능사 자격증가 우위 무식한 것들아. 그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방송하시는 분 기능사 가진 사람을 무시하시는 방송을 하시는데 당신 논리대로라면은 서울대 출신으로 기술직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리 억지 방송 초급 관리 빌딩에서 전문대 4년대학 나와 일할 분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기능사 자격증을 무시하지는 않았는데 필요 없다라는 말을 했죠. 그 기능사 그 쓰레기라고. 기능사 그 쓰레기니까요. 따지 마세요. 캠핑장 가서 땔감으로 밖에 못 씁니다. 자, 여기 글 쓰는 사람들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르네. 솔직히 대학 나서 초급 중급 가지고 15,000 이하 건물 가서 시설 잡부 300만 원 이하 받고 일할 사람 몇 명이나 되나. 여러 명 되죠. 1년 나는 개뿔. 유예기간 동안 뭐 했냐? 기회를 줬는데 왜 자격증 안 따고 징징대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상관없어요. 주든 말든 내가 그쪽에서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능사 자격한테 초급을 부여하면 나는 좋죠. 반사이익을 받으니까. 반사이익을 받잖아요. 기사 자격증은 산업기사 자격증은 중급이 되고 기사 자격증은 고급이 되니까 오케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실질적으로 기능사들이 실제 냉난방 업무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능사 자격증으로 열심히 하고 능력이 되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게 그걸 맞춰서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시면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세상 모든 시험에서 58점으로 탈락합니다.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가 검사 대상기기 안전관리자, 고압가스 냉동 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5년 이상일 경우 기계 초급이면은 동의합니다. 기능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뭐 이것저것 뭐 5년 정도 했으면 초급 정도 뭐 줘야 된다. 글쎄요,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력자는 기능사다.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은 머리만 기사. 진정 기능사는 현장에 필요한 기능사다.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은 없죠. 제도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능사도 초급으로 해줘야 된다.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기능사로 초급이 되면요 산업기사는 중급이고 기사는 고급됩니다. 그거를 알고 저런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위주로 를 채우고 나머지 빈자리를 경력 많고 진짜 찐 능력들로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최소 기능사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어차피 우리나라 머리 좋고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많다면 나머지 자리는 비교적 범위가 크지 않은 현장에 배치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공 건물은 부장급이라도 미달 자격인 사람들이 강등이나 퇴출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다 틀린 얘기는 없는데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얘기죠. 맨날 헛짓거리나 어영부영하거나 술만 먹지 말고 기능사 땄으면은 산업이나 산업기상 자격증 취득하면 되는 일이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기사 자격 따도 서너 개는 땄겠다. 유예기간 좀 줬는데 너무 그냥 입 벌리고 뭐 감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댓글도 있네요. 기사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요. 에너지, 가스, 공조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을 때 마음 잡고 직장 다니면서 다시 공부해 상기랑 공조 상기 취득을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기능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라 남들보다 산업기사 쉽게 취득하다는 거요. 요거는 뭐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모든 자격증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 능력 때문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경력자들이라면서 자격증조차 딸 능력이 안 돼. 현장 경험은 있는데 이제 이론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건 많아.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뭐 고칠 줄은 아는데 이론을 모르는 거지. 뭐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원리는 모르니까 자격증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자격 안 되는 자들에게 자동 승급은 좀 그만해라. 이러니 나라가 개판이 되지.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힘들게 따서 뭐 선임해서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정한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이 정한 대로 갈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이게 뭐 1000명, 10,000명이 민원 넣는다고 해서 이게 번복되는 게 아니에요. 민원 넣어가지고 번복될 것 같으면은 그런 기관들이 왜 있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님 재판 하나요? 초급 인정받으면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몇 년간 꿀 빨다가 이제 와서 기능사도 인정해 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나. 그리고 뭔 임시유지 관리자를 초급으로 승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임시 관리자를 초급으로 승격이 가능한 순간부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관련 기사 자격증 가치는 똥값 된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지 뭔 기능사 임시를 초급으로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어. 이게 지금 나온 그 채무 탕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년 동안 10년 동안 그 채무를 탕감을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 빚을 50% 80%를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지금 방향을 내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빚 갚고 했는데 빚도 안 갚고 뭐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그냥 그런 혜택을 준다. 이게 이제 이재명식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댓글로 많이 표현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보레이 기능사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양, 당신은 이 밖으로 나불대기만 그만이라. 이거냐? 니그가 보일러실에서 근무 한번 해봤는가? 대한민국에서 기계실에서 실질적으로 근무의 핵은 우리 기능사들이 거의 90% 이상 실무를 다하고, 유는 어찌 개나발을 부르되냐? 억지 주장이다. 나불대냐? 뜨거라. 이거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나발 한번 불겠습니다.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르고 5년간 시간 줬는데 그동안 뭐 했을까요? 5년 동안 시간 줬는데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마라. 자격증 없이도 교육으로만 초급 주는 것보다 기능사에게 초급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기능사에게 초급 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자, 임시관리자가 지금 정규관리자인데 어떻게 보조가 된다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댓글이 지금 끝이 없어요. 제가 이걸 다 못 읽어드릴 것 같아. 댓글이 끝이 없어. 계속 지금 이게 댓글이 한 3,000개 정도 달린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는 못 읽어드리고 오늘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